전쟁기념관이 참 이거는 좋은 매체죠, 그죠? 전쟁기념관 고속부 전시팀장이 증언한 거를 했는데 보니까 떼어낸 조개 껍데기는 새끼손가락의 손톱만한 크기였다. 새끼손가락의 손톱만한 크기니까 1cm밖에 안 되죠. 근데 국방부 아저씨들은 2.5cm 거가 2.5cm 아마 그 앞에는 매운탕집에 우리가 들어갔던 매운탕집에 가서 아마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가리비 가지고 와가지고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막 잘라내고 뺀지로 해고 그래서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우리 국방비를 그런 데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해안에서 붉은 멍게를 발견했단 말이죠. 이 어뢰의 밑에 이 예쁜 생물체가 붉은 멍게 유생입니다. 제가 애지간한 학자들한테 다 이것도 보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순간적으로 0.01초 만에 그 어린 유생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실물로 보면요. 빨간 볼펜으로 꼭 찍어놓은 사이즈예요. 빨간 볼펜 하나 꼭 찍어졌기 때문에 이런 옆에 수염 달린 거는 더더군 안 보입니다. 이거는 그 마이크로 사진으로 가까이 돼서 찍는데 이거 찍은 사람이 우리 그 서프라이즈의 네티즌인 가을밤이라는 사람이 이거 찍은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다가 마이크로 사진기를 들이댈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네티즌도 대단합니다. 그럼 이 예술작품이에요, 이거는. 언젠가, 이런 게 전시돼서, 그죠? 시청에. 자, 요 라인상에 요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공개를 했더니, 이걸 또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DNA 조사를 했더니 DNA가 안 잡히더라. 생물체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립니다. 국방부가.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이 라인에 좀 있는 거를 다 공개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재판부에서는 제가 요거보다 하나 더 이건 식물체를 다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생물체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도 있었습니다. 해양식물. 요 안에서 자란 겁니다. 자라서 파묻힌 겁니다. 이거는. 여기 또 밑에 여기 보면 이건 생물체죠. 요거는 식물체고 요거는 생물체입니다. 근데 이게 천안함 어뢰는 해양생물체의 보고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국산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에 애지간한 학자들 다 수정을 해봤는데 이 붉은 멍게 유생은 자라는 곳이 어디냐면 대한민국 동해안, 큐슈, 일본, 홋카이도 쪽, 그 다음에 알래스카 쪽, 캘리포니아, 하와이 그 정도의 분포를 갖고 있는데 특히나 이 유생은 국내에 있는 양식업자들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기 미군이 갖다 준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추정을 해봅니다. 이것도 반드시 밝혀져야 되겠죠. 자, 국방장관에 전달된 무혈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쪽지를 갖다 줍니다. 메모를 갖다 딱 주는데 노컷뉴스의 사진 기자가 멀리서 망원렌즈를 당겨서 이걸 찍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데 쭉 적혀 있는 거 한가운데 보니까 지워놨습니다. 이 지워놓은 거를 제가 이 원본 사진을 무려 20만원 부가세 별도 22만원 주고 노컷뉴스 기자한테 샀습니다. 참 야속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서로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에서 그냥 주면 어떻습니까? 돈 달래요. 그래가지고 22만원 주고 샀는데 요 사진 한 장이에요.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사진이라서 확대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볼펜으로 지문관에서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펼쳐보면은 장관님 VIP가 누군지 아시죠? 각하 그죠? VIP께서 외교안보 수석 국방비서관을 통해 답변이 오랜쪽으로 기우는 것 같던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를 여당 의원 질문 형식으로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 간에 안 보이는 두 척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 잠수함과 침몰 초기의 함을 건져봐야 할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오늘 또 치우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두 척은 식별 안 됐다는 뜻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그 연관관계를 입증해 줄 만한 직접적 증거나 단서 달라고 하십니다. 요거 공개되고 나니까 국방부에서 뭐라고 또 도망다니니까 북한에서 뭐 잠수함 두 척이 나왔는가 저쪽 거짓말을 합니다. 북한이 잠수함이 나오면 미국이 간택하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10수년 전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논술 국민 학생, 초등학생들도 문장을 쭉 읽어보면 보이지 않는 두 척 이꼴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이라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 두 척이 가라앉은 겁니다. 두 척이 다 같이 가라앉은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잠수함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이 내용은 진짜 뜬금없는 내용이거든요. 국민들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국회의원들조차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 모르는 내용을 VIP가 국방장관한테 주고 국방장관은 이걸 받아서 한번 보고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언급 안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적어도 VIP라는 사람은 두 척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이나 국회에 릴리즈, 즉 알려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너무 진도당하지 말고 북한 쪽으로 너무 어뢰 쪽으로 가지 말고 적당히 조사 중이라고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오다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은 이거를 묵살하고 얘기하지도 않고 집어넣어버리죠. 즉 진실과 VIP가 알고 있는 내용과 국민한테 알리는 내용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당시에는 VIP도 어뢰 쪽으로 가는 것이 부담이 느껴졌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국방장관은 계속 그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5월 27일 날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VIP는 전쟁기념관에 서서 비장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교육이 된 거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자, 여기서 바로 그 실체, 여기서 지워졌던 이 잠수함이라는 것에 대한 신체적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제가 오늘 아까 안 넣었습니다. 이거 법정에는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함수와 합리가 절단이 됐습니다. 그죠? 함수와 합리가 절단이 되었다면 동력을 상실한 상태죠. 이미 엔진은 가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함수든 합리든 조류를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조류는 어느 방에 있느냐? 왼쪽으로 갑니다. 이 두 개를 나란히 제가 붙여서 그렇지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쭉 왼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떠내려가는 모습인데 왼 중간에 있는 물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류를 거슬러 갑니다. 거꾸로 가죠. 요 밑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거하고 부딪힙니다. 부딪히니까 이것이 끄떡끄떡합니다. 동영상에도 나옵니다. 요 물체는 조류를 거슬러 가는, 즉 동력을 가진 물체입니다. 그리고 이 튀어나온 곳은 물 속에 있는 물체가 물 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TOD 영상에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 TOD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안에서 어뢰가 폭발이 됐었다면 이 주변 일대는 이것처럼 시커먼 색깔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이종인 대표 있죠, 인천에. 이종인 대표 초청으로 우리 기자 몇 분들하고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가서 가리비 파티를 했습니다. 가리비를 싸먹는데. 그 양반이 TOD를 갖고 있더라고요. 연령상. 그걸 가지고 와서 딱 비춰보면서, 우리들 시험 한번 해보자. 만약에 물 속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물은 TOD에 어떻게 보일까? 궁금하셨습니까? 그래서 물 위에다가 양은 그릇 하나를 불에 달궈가지고 물에다가 딱 띄워봤어요. 다시 말해서 천안함 배를 반토막 낼 만큼 수천 도의 온도를 발산하는 어뢰가 폭발했다면 그 일대의 물도 상당히 더워졌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보일까? 보이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절단되고 바로 즉시 불과 35초 상황이거든요. 절단되고 35초. 적어도 몇 분 동안은 이 일대가 배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전부 온도가 비슷해야 됩니다. 물 온도가 이 철판 온도보다 더 따뜻합니다. 맞죠? 3월 26일 봄 밤바다 9시에 어뢰를 맞은 물이 따뜻하겠습니까? 이 철판이 따뜻하겠습니까? 물이 따뜻합니다. 물이 더 색깔이 짙어야 됩니다. 그죠? 무슨 이거 하나씩 따져보면서 혼자서 그냥 좋아가지고 무릎 치면서 그러면서 또 속으로 무슨 탐정들 하는 것처럼 탐정 소설 하는 것처럼 혼자서 팍팍 뛰고 그럽니다. 이 영상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것보다 이 배보다 물이 더 색깔이 짙어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 그거는 여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법정에는 이론까지 해서 제출을 합니다. 엄청나게 바빴던 미국 사령관도 오고 대사도 오고 난리를 치면서 어느 날 자기들은 떠나는 날 자기들 임무를 수여하고 다 끝나고 4월 14일입니다. 천안함 한미가 올라오기 전 그들은 작전을 마칩니다. 14일 하루 전. 그리고 4월 15일 날 천안함 한미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전 자기들은 다 끝내놓고 자기 한국 시청 앞에 있는 한국 관공서는 멀쩡하게 있는데 그들은 깃발을 절반 내리고 바다에다 경례를 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무언가를 바닷속에서 헬기가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퍼날라서 실어나갔죠. 시신이죠, 시신. 그 사람들도 우리만큼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현재도 취재 중이고 미국에서 또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이 바빴던 내용들입니다. 원태재 국방대변인 10월 17일 날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모든 거짓말 발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 나왔습니다. 이분이 검찰 측 증인이거든요.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 자꾸 뭐 한 번, 두 번 재판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오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우리가 다시 신청하면서 재판부에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건에.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했더니 재판부에서 이제 합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사람 다시 소환해 낼 겁니다. 그럼 날아갈 때 편지에 그렇게 나갑니다. 출두를 하십시오. 안 하면은 강제 구인할 수도 있고 뭐 벌금 얼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오니까 별로 기분 안 좋거든요. 나중에 하지만 나와야 됩니다. 진실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천안함 사건은 국회로 갑니다. 그리고 MB 정부가 그 수하들은 모두 처벌받게 되죠. 하지만 만약에 2012년 총선에서 전화 받으시죠? 전화 받으십시오. 네. 2012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천안함 재판은 1심만 3년 걸립니다. 1심에만. 국민들의 관심은 멀어지고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